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최강대국, 몽골 제국에 맞서 작은 나라 고려가 무려 30년 가까이 끈질기게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고려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여겼던 그 시절,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기에 이 땅은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하지 않았던 고려인들의 치열한 생존 본능과 놀라운 지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인간 드라마의 처절한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에는 어떤 교훈이 숨겨져 있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휩쓸었던 몽골 제국은 13세기 초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하며 그 위용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마병은 바람처럼 빠르게 대륙을 가로지르며 정복의 깃발을 꽂았고 가는 곳마다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한반도의 고려는 처음에는 이 먼 대륙의 거대한 그림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북방의 오랑캐 정도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평온함 속에 감춰진 불안감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고려가 몽골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된 것은 바로 1218년 거란 유민들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였습니다. 몽골은 이 거란군을 추격한다는 명분으로 압록강을 넘었고 이때 고려와 몽골은 처음으로 외교적인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몽골은 고려라는 작은 나라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시도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초기에는 조공을 요구하는 수준의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였지만 고려 조정은 몽골의 끊임없는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당시 고려는 최씨 무신 정권이 실권을 쥐고 있었고 몽골의 압박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은 그들의 요구가 거부되거나 경시될 때 결코 자시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1231년 몽골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명장 살리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압록강을 건너 순식간에 고려의 국경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백성들의 모습은 고려 조정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죠. 그제야 고려는 자신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세계 정세를 판단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고 조정 대신들은 무력하게 논쟁만 거듭하며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몽골군의 기세는 거침이 없었고 고려는 그들의 첫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과연 고려는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고려는 몽골의 거침없는 침략 앞에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도 개경은 함락 직전이었고 조정은 혼란에 빠져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내놓지 못했죠. 이때 고려의 운명을 좌우할 파격적인 결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는 강화천도였습니다. 육지에서 몽골군과 맞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최후는 바다를 이용한 장기 항전을 계획한 것입니다. 강화도는 서해의 거친 조류와 광활한 갯벌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썰물 때는 몽골군의 거대한 기마병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이 드러났고 밀물 때는 거친 파도가 섬을 감싸 외부 침입을 막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죠. 최후를 중심으로 한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하며 육지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섬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몽골에 맞서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결정 뒤에는 백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은 몽골군의 약탈과 사륙을 피해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고 좁은 강화도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생활고는 극심해졌습니다. 농토와 재산을 모두 버리고 맨몸으로 섬에 들어온 백성들은 낯선 환경과 전염병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죠. 그야말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망망대해의 섬으로 내몰린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강화천도는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것을 넘어 육지를 내주고 섬에서 항전하겠다는 고려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은 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몽골군이 육지를 아무리 유린하더라도 자신들은 강화도에서 안전하게 버티며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강화도에 거대한 성곽을 쌓아 올리고 군사시설을 확충하며 몽골의 지속적인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몽골군은 육지를 휩쓸며 수도 개경까지 진격했지만 바다 건너 강화도에 틀어박힌 고려 조정을 함락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해상전이었고 강화도의 험난한 지형은 거대한 기마병의 위용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강화도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고려는 절박한 생존 투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를 몽골군에게 내어준 채 섬에 갇힌 신세였지만 그들은 여기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섬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고려는 몽골에 맞설 새로운 방도를 모색했고 이는 30년에 걸친 기적 같은 항쟁이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은 민심을 수습하고 군사력을 재정비하며 몽골에 대한 저항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비록 육지의 백성들은 몽골군의 잔혹한 지배 아래 신음해야 했지만 강화도는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자 저항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몽골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인 작은 섬, 강화도에서 고려는 과연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까요? 그들의 처절한 생존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강화도로 몸을 피한 고려 조정은 단순히 숨어 지내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몽골 제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절망하기보다는 이 섬을 거점으로 삼아 처절한 반격을 준비했죠. 육지를 내어주고 섬에 갇힌 신세였지만 고려인들은 여기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몽골군이 익숙하지 않은 지형과 바다를 활용해 그들의 허를 찌르는 다양한 저항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생존 투지는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몽골군의 파죽지세는 육지에서 거침이 없었지만 고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들의 진격을 멈춰 세웠습니다. 1232년 경기도 처인성에서 벌어진 전투는 고려의 저항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몽골군의 선봉장이자 막강한 지휘관이었던 살리타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처인성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처인성은 일반 백성들과 승려들이 모여 살던 작은 성이었기에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함락될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김윤후라는 용감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 안의 백성들과 힘을 합쳐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활을 쏘아 살리타를 명중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었죠. 최고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결국 퇴각하고 맙니다. 작은 성의 백성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장수를 쓰러뜨린 이 사건은 고려인들에게 둘이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육지에서의 저항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죠. 바다에서는 또 다른 양상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몽골은 기마민족이었기에 해상전에는 취약했죠.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조정은 이 점을 10분 활용했습니다. 고려 수군은 몽골군이 해안가로 접근하거나 섬을 공격하려 할 때마다 맹렬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에게 바다가 얼마나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간인지 뼈저리게 알려주었습니다. 몽골군이 육지를 휩쓸며 수도 개경까지 진격했지만 바다 건너 강화도에 틀어박힌 고려 조정을 함락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펼쳐진 처절한 항쟁 속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백성들은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의병을 조직하기도 했고 때로는 험준한 산성으로 피난하여 끈질기게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또한 고려는 단순한 군사적 저항을 넘어 정신적인 투쟁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의 침략으로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불타고 파괴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린 아픔을 딛고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다시 조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몽골의 침략에 맞선 고려의 강력한 문화적, 정신적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다양한 방식으로 몽골의 거대한 그림자에 맞섰습니다. 김윤후와 같은 영웅들의 활약, 수군의 예상치 못한 선전, 그리고 팔만대장경 조판과 같은 문화적 저항까지 모든 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비록 육지에서는 여전히 몽골군의 잔혹한 지배가 이어지고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고려의 저항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러한 저항의 불씨는 훗날 삼별초 항쟁과 같은 더 큰 규모의 투쟁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고려는 절박한 생존 투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으며 이는 30년에 걸친 기적 같은 항쟁이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며 끈질기게 버텨낸 고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강화도에서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던 고려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것이라 말씀드렸죠. 하지만 30년에 걸친 기나긴 항쟁은 그만큼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육지에 남아있던 고려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몽골군의 거듭된 침략으로 국토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넓은 농경지는 잡초만 무성한 채 버려졌고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떠돌아야 했습니다. 전염병과 굶주림은 살아남은 이들의 삶마저 위협하는 그림자였죠. 이처럼 참혹한 현실 속에서 고려 조정은 결국 평화협상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국력의 소진을 넘어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의 피로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결국 1259년 고려는 몽골과의 강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육지로 다시 환도하며 몽골과 오랜 전쟁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결정은 완전한 승리도 그렇다고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처절한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자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실용적인 선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화조약 이후 고려는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고려를 부마국, 즉 자신들의 공주를 시집보내는 사위의 나라로 삼았는데요. 이는 다른 정복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지배였죠. 고려 왕실은 몽골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몽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몽골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고 왕들은 몽골식 이름을 사용하고 몽골의 복식을 따르는 등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몽골과의 관계는 고려의 외교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몽골의 풍습과 제도가 유입되었지만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끈질기게 이어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몽골의 요구를 따르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신들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는 조용한 투쟁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마치 갯벌 속에서 굳건히 뿌리내린 갈대처럼 거대한 외세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민족의 얼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려는 몽골의 지배 아래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답니다. 30년에 걸친 몽골과의 전쟁은 고려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저항했던 고려인들의 생존 본능과 지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인간 드라마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낸 고려의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죠.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과 그 속에서 빛난 불굴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려의 몽골 항쟁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오랜 숙명과 정체성 형성 과정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의 지혜와 끈기의 경의를 표하며 우리는 고려의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의 길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